재미를 더 재밌게 알려드리는 로얄 마스터 이수련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박수 소리가 우리와 같이 들립니다. 제가 매일은 그런 거 아닌데 어쩌다가 공교롭게 오늘 이 온라인 세미나가 4개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강사는 아니고 호스트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또 저녁에 그 중국 세미나가 있고 또 만나고 내가 그걸 한다고 그랬는지 그 수련 TV로 밤 11시에 라이브로 한다고 해가지고 제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개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도 뛰어다닌다는 그 의미 아세요? 저는 막 집에서도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다른 라인과 교차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라인 같은 경우는 단장님들 크라운 클럽이 아직도 왕성하게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수련 TV에서 내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바쁜데 막 교차까지 강의까지 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요 신정인 총장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빈말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정말 좋아하는 총장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용균 총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사람 알아본다고 또 같이 계시네요. 그래서 아니 신정희 총장님은 솔직히 좀 야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야하게 생겼는데 너무 순박한 거예요. 소박한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신정희 총장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저번에 신정희 총장님도 저희 라인에서 한번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파트너들이 너무 열정을 많이 받아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수련 TV로 매주마다 PPT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시스템 강의인데 사실은 할 말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내 얘기를 좀 해야겠다. 내 얘기. 그래서 오늘은 좀 두서없는 비방용, 그래서 좀 편집이 필요한 이 방송 보니까 그 신정현 총장님 산하도 그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걸을 내용이 있지만 알아서 편집을 잘해주시겠죠. 어차피 욕 들어먹는 몫은 내 몫이니까 맞죠? 그래서 두서없이 제 경험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코로나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이 경험들이 거의 이제 내년 되면 10년 차가 되거든요. 책을 한 권 써야겠다. 책까지 쓴 거 아닙니다. 한 대도 안 썼어요. 아직 자료 준비 중인데 책을 써야겠다고 해서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께서 하는 말이 이수련이라는 사람이 애텀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노하우와 애텀에서 중요한 것을 좀 얘기를 해주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컨셉트나 목차를 정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두서없이 막 딱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더니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는 분이고 열정이지. 두 번째는 5차원의 예술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5차원의 예술가 기질. 그 또라이란 말이잖아, 또라이. 근데 또라이란 말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기회로 거의 9년 동안 애탈을 하면서 이거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부분과 또 참 후회가 남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생각을 정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두서없이 풀어갈까 합니다. 자, 저는 애텀 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유학생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까지 한 아가씨가 왜 다단계를 하려고 물어보는데 저는 어, 남들보다 더 남들보다 더 잘 살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고 내 앞에도 사람이 없고 내 옆에도 사람이 없는 정말 누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찬혁이라는 가수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본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 번도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들처럼 평탄한 길을 꿈꾸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지구별에서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죠. 지금은 기도 제목이 무난하게 살게 해주소. 사람은 항상 기도드려야 돼요. 항상 특별하게 특별하다 보니까 이 삶이 평탄치 않아서 지금은 기도 제목이 무난하게 살게 해주소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나는 항상 남들보다 더 멋지면서 좀 독특한 삶을 살고 싶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도구를 찾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애터미를 석세스를 가기 전에 박경 본부장님하고 테이블 미팅 1시간 하자마자 제가 막바로 사인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저는 사인하자마자 100만 원치 물건을 내렸어. 왜? 써보라니까. 써봐야 된다니까. 그때만 해도 총판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고가 올라가겠죠? 스폰서가 이런 애가 나타났다. 저는 그때는 몰랐죠. 하루 만에 30만 포인트가 올라오니까 스폰서가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 한쪽 못 맞춘다고. 근데 나는 몰랐죠. 제가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석세스를 갔는데 속리산에서 이혜정 총단장님 만났어요. 이혜정 총단님 딱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순진해서 물어보는 거 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하게. 저는요. 인맥도 없고요. 빚도 많고요. 사람이 없어요. 하고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혜정 총단장님이 딱 하는 말이 이거 아가씨가 하기엔 힘든 일입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겠다는데 아가씨가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작을 아가씨가 하긴 힘들고 너는 성공 못하는 얘기를 듣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대발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쨌든 인맥 없을 때 열심히 한 명을 리크루트해서 막 100번을 만나고 할 때쯤 제 교회 언니가 자기 그 올케 언니를 소개해 주겠대요. 그 올케 언니가 통영에 있대요. 나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뭐 통영이고 어디고 뭐 가릴 게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수련아 나 미안한데 나는 못 가겠는데 너 혼자 가야 되는데 혹시 너 통영 갈 수 있다가 내가 어디 못 가겠냐.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는 그때 진짜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제 교회 언니의 친정 아버지가 암환자였어요. 그러니까 해모임을 팔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중고 아반떼에 그 의자 뒤에 해모임을 꾹 칠해놓고 샴푸를 꾹 칠해놓고 이걸 다 팔고 와야겠다 그런 의지로 그 백밀러로 해모임하고 샴푸가 버린데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돌아올 때 빈차로 올 거 아니에요. 빈차로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내려가서 다 팔고 올 생각에 그 딱 내려갔는데 얼마 전에 출산한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는 새댁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의 이민정 스타 마스터입니다. 머리가 완전히 치렁치렁하죠. 아줌마예요, 아줌마.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저를 만나더니 저는 해모인가 그 다음에 샴푸를 팔러 갔는데 저보고 딱 첫 마디가 하는 말이 다른 것도 안 물어봐요. 수란 씨 얼마 벌어요? 저희가 갑작이거든요. 얼마 버네요. 그 당시 제가 한 9개월 차였는데 수당을 한 48만 원 받고 있었어요. 얼마 벌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150만 원 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민정 씨가 깜짝 놀라면서 수현 씨 저도 통영의 갑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30대 연봉 1억짜리 대보고자고 하다가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두 줄 바이너리는 내가 포기하자고 열심히 내려가다 보면 소비자 꿈쟁이 대바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애탄미에서 실패는 포기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이건 저뿐 아니라 제 위에 스폰서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다단계를 처음 해봤잖아요. 애탄미로. 사람은 바뀌는 줄 알았어. 열심히 교육하면 사람이 바뀌는 줄 알았어.
물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원래 갖고 있는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스킬이 성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명인데 부정적이고 조금 까탈스러운 사람 떠나면 안 되니까 그 사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람을 더 많이 찾을 걸. 사람을 더 많이 찾을 걸. 결국 에타민요 확률 게임이에요. 스폰서를 모시고 후원을 갔어요. 스폰서가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상대가 받아들여질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거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세요. 지금 여러분 산하의 계보도에 있는 숫자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만나야 탄탄한 권리소득이 되더라. 권리소득이 되더라. 자, 정말 에타민은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책을 쓰려고 자료 수집한다고 이제 네트워크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열정을 받는 거야. 진짜 에타민은 좋은 도구다. 에타민은 좋은 도구다. 그런데 왜 이 좋은 도구로 나는 인맥도 없는 아가씨 때 영업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이미 아가씨 때 연봉 2억까지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 못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는 우리는 평범하니까 성공의 법칙을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석세스에서 성공의 법칙을 배워요. 하지만 들었지만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안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의 법칙이 뭐냐? 인류가 발견한 가장 대단한 성공의 법칙은 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따라해보세요. 나의 내면을 바꾸면 외부를 통제할 수 있다. 나의 내면만 바꾸면 외부가 통제가 된다는 게 그게 성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책을 좀 많이 읽었더라면 훨씬 시행착오가 적었겠다. 저는 전형적으로 성격이 O형이에요. O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O형은요 좀 산만합니다. 책을 좀 보다가 카톡하고 하다 보면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독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책을 좀 한 30권 읽었으면 훨씬 내가 튼튼하지 않았을까. 나의 내면을 바꾸면 외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지금 요즘에 오늘은 좀 책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책은요 꼭 나처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이거 다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모두도 저처럼 느끼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부의 원천이라는 책은 얼핏 보면 돈에 대한 얘기겠지만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시크릿 같은 책이에요. 이 정신과 의사와 신경학자가 지은 독특한 책인데 기본적인 것은 시크릿 같은 내용인데 아주 과학적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체를 발현할 수 있는가 아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성공의 법칙을 알지만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하잖아요. 항상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다. 두 번째는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쉬운 에타민으로 성공 못하냐.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네트를 짜서 보상을 받는, 네트를 짜서 돈을 버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네트가 뭐예요? 네트는 그물입니다. 소비자 집단. 그런데 소비자만 만든다고 해서 내가 큰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자, 바이너리는 내가 2명을 가입해요. 그러면 이 2명이 그분들도 2명을 가입하는 Y와 방법을 내가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개념은 이 쇼더 플랜,
이런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21세기형 비즈니스 이런 책에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네트워크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네트워크 책은 아무래도 외국 저자들이 확실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조금 한국에서 만드는 책은 깊이가 얕고 좀 편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비가 엄청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육성을 엄청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안다는 건 툭 치면 줄줄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총장님, 이 일이 파는 일이에요? 사람을 많이 가입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후원을 많이 하는 일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안에 개념이 정확하게 없다는 거거든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개념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이런 거 알았으면 좀 독서를 많이 했으면 훨씬 내가 헤매지 않고 조금 더 탄탄하게 가고 파트너를 탄탄하게 알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 때만 해도 회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부하지 말랬죠. 우리 때만 해도요. 사업자를 만들면 스폰서가 그러죠. 사업자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해보고 사업자 안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아직 사업자를 리크루트할 실력이 안 되니까 스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업자만 찾는 파트너한테 저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결국 내가 사업자를 리크루트하지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거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너무 스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간절함밖에 없으니까 공부하지 말고 그냥 싸고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필드 나가보면 싸고 좋다라고만 되던가요? 소비자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공부하면 훨씬 빨리 간다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총장님 슬럼프는 어떻게 이겨냈어요? 근데요 저는 슬럼프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또 여러분처럼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럼프가 없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덕우 총단장님 슬럼프 있었을까요? 이혜정 총단장님 슬럼프 있었을까요? 슬럼프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무슨 일을 하면 한 가지 칵 바뀌어서 하는 완전 외골수거든요. 그 장사의 신 영상처럼 소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탐 하기 전에 러시아 유학했는데 뭐 넉넉해서 유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좀 특별하게 살고 싶어서 간 곳이 러시아였어. 왜 러시아냐? 러시아 회원이 있으면 미안한데 그 당시 러시아가 너무 쌌어요. 싼 마이라서 간 거야, 싼 마이. 제가 갔던 지역이 대학교 그 등록금까지 다 내고 생활비까지 1년에 200만 원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 싸서 간 거예요. 싸서 간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유학 가기 전에 뭘 했냐? 제가 양산 빼빼로 공장에서 지금 11월 11일 아니죠? 조금 있으면 빼빼로 데이죠. 빼빼로를 하루에 12시간 만든 일을 했거든요. 그런 과거가 있었어.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이제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내가 막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울면서 했을까? 아니죠. 저는 또 빼빼로 공장 가면 또 엄청 또 빼빼로 열심히 만들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빼빼로 공장 갔을 때도 어느 날 대학부에서 이제 그 교회 대학부에서 중보 기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요. 저는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RPM이 높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RPM 분당 생산 속도입니다. 빼빼로를 생산이 잘 되게끔 기도하라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 꽂히면 그것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다, 어렵다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수련이가 뭐 부양할 물론 엄마가 있었지만 자식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 저는 제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결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BTS 사장님 방시혁 씨도 결핍이 자기 성공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집안의 환경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제는 치유가 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 못해. 사실은 저는요 어릴 때부터 뚱, 찐 이런 단어 싫어요. 뚱뚱하다, 살쪘다 이런 단어 안 써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랑하고 엄청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뚱뚱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저희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인데 아빠가 가정폭력이 있었어. 항상 술 한 방울 안 먹고 술 한 방울 안 먹고 엄마가 엄청 예쁜 분이었어.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얼마나 애살이 많으냐면 항상 제 옷을 스스로 재봉틀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때부터 막 이상한 펄럭펄럭한 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련 TV에서 찍는 그런 컨셉들이 다 사실 엄마한테 보고 이게 다 익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내면은 공주인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키웠는데 항상 어떤 시기가 되면은 우리 집은 막 군대인 거예요. 그 엄청난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결국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만큼 더 좋은 교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에 불만족하고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한가. 난 진짜 좀 특별하고 살고 싶은 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 오랫동안 아빠의 폭력에 시달리니까 엄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 제가 지금 경기도 이사 와가지고 엄마 묘소에 못 간 지 좀 됐거든요. 지금 남의 집에서 이거는 민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엄마한테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크면 무조건 용돈 200만 원 준다고. 근데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내 머리는 항상 엄마가 소녀 같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엄마가 몸과 정신이 너무 상해했으니까 애긴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강한지 알겠죠? 항상 내가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했다면 전 세계를 여행 보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항상 그때부터 항상 내가 다 해줄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끈덕지 끝까지 못해서 여러분 자녀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혜택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 하지만 나로 인해서 기뻐할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고 참을 수 있잖아요. 남을 위한 소명으로 하면 지칠 틈이 없습니다. 남을 위한 소명을 하면 지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번 그만두고 싶은 적은 있었어요. 제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니까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1년 아팠잖아요. 6번 수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6번을 수술했다니까요. 중환자실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목을 따서 덩어리가 되는 줄 알았고 뭐 일어나면은 기절했고 일어나면 기절했고 그걸 반복했다니까요. 어쨌든 6번의 수술을 막 기적같이 다 뚫고 나왔는데 참 이 운명이 고약하죠. 저는 이런 얘기 그 무대에서도 몇 번 했는데 엄마가 1년 동안 저한테 부단히 전화를 했어요. 저는 엄마의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왜 엄마의 전화를 안 받았냐? 애터미 좀 한다고 엄마들한테 택택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따님은 잘 들으세요. 그냥 엄마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엄마가
엄마가 어디 가겠지까지 그냥 막 엄마니까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아시죠? 밖에서는 우리 신랑 항상 나한테 파트너한테 하는 것처럼 해달래, 자기한테. 자기야, 파트너한테 하는 거 반만 해달래, 나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팀장님, 파트너님 이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애기가 이제 배고파서 엄마 들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내 짜증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았어. 난 엄마가 어디 갈지 몰랐죠.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선견지명에 있는지 수련아 엄마한테 한번 가봐. 그때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가고 나서 엄마가 딱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더 충격은 뭔지 아세요? 꼭 나 때문은 아니지만 제 생각이에요. 엄마가 너무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운동도 안 하고 하니까 좀 60밖에 안 됐었어. 엄마가 치매기가 온 것 같아. 치매기가 1년 만에 저를 봤잖아요. 1년 만에 보는데 이수련 국장님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국장 되고 딱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마지막 목숨이 국장이잖아요. 그 엄마는 어쨌든 내가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고 나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수련 국장님 하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참 못됐죠.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는데 엄마는 너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본 사람처럼 나를 하는 거야. 그때 제가 목에 구멍을 뚫고 있었어요. 막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스카프를 푼 거예요. 엄마 이것 좀 보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엄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가 뇌사 상태가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애터미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엄마를 돌아가기 시켜 했는데 내가 애터미 하면 뭐 해요? 나 애터미 안 하죠. 그때 박기환 본부장님이 1년 동안 너만 기다린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털레 앉아있는데 그때 당시 그 서태지 가수랑 한번 결혼했던 이지아라는 배우가 어떤 드라마를 찍더라고요. 뭐 3번 사는 여자라는 드라마. 아, 내가 애텀에서 2번 사는 여자라는 닉네임으로 스스로를 그냥 무대에 세우자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이 스토리로 해야 할 일이 있겠지. 전 몰라요. 하나님이 수련아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해라라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명으로 하는 사람은 지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확실히 이 일은요. 이 간절함, Y가 너무 중요하고 확실히 성공은 태도가 90%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물건도 못 팔았고 제 인맥으로 리크루팅 하는 사람 딱 한 명인 거 아시죠? 이건 아주 쪽팔린 얘기예요. 한 명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저는 확실히 성공 인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바꾸면 외부를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을 철떡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사실 아가씨 때 애터미를 만나서 성공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일은 해보니까 결국은요 위치도 어떤 영업 스킬도 인맥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시간 투자의 양. 저는 절대적으로 시간에 애터미에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제 파트너들은 다 저를 알아요. 초창기 때 모습 찌질이. 저를요 사람들이 러시아 거지라고 불렀어. 러시아 거지. 그래서 파트너 앞에서는 쪽팔려서 옛날 얘기도 많이 안 해. 내가 내 모습을 아니까. 파트너들 오면 항상 제가요 사무실 한켠에서 책만 읽고 있대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빵이랑 우유를 먹고 있대요. 근데 빵이랑 우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줌마들은 참 이상해요. 그걸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는 감사한 게 타고난 탤런트가 열정이에요. 열정은 제가 받은 은사입니다. 제가 가끔씩 수련 TV를 보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요. 제가 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할 줄 아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열정은 타고난데 저는 또 꾸준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열정했으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저는 미용실도 한 곳만 가고 어디든 한 곳만 가거든요. 꾸준히 하니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한 그 사업이 맞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렸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발로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가짜 매출인 거 아시죠? 스폰서한테 PB 도움받는 건 가짜 매출이에요. 여러분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꽂아놓고 자기는 배우지 않아요. 연결만 해놓고 자기는 안 배우죠. 조직을 구축하는 스킬을 몰라요. 잘 파는 사람 팔아놓고 조직을 확장하는 걸 하지 않잖아요. 제품이 들어가고 스스로 소개할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육은 상대를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지 설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상대를 설득할 수 없어요. 설득은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의 얘기부터 안 딸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요즘에 책을 쓰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애터미만한 도구가 없다. 이걸 막 진짜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야. 저도 예전에는 강의를 많이 듣고 스폰서가 애터미만한 거 없어. 애터미밖에 할 거 없어 하면 그렇죠. 그렇지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파트너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뭐 재고를 안나 우리가 마케팅을 고민하나 뭐 신제품 런칭을 고민할 게 있어요? 사장이 되는데 공짜로 면접도 안 보고 우리가 사장이 되고 중요한 건 우리는 파트너와의 도움과 노력으로 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장인데 파트너한테 월급을 한 푼도 내 돈으로 안 준다는 겁니다. 시간만 투자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초 때는 너무 거절을 많이 받으니까 상처 많이 받았죠. 제가 그때 또 그 귀국하고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이 다단계 한다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상처가 되면서 제가 이제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면 또 엄마가 걱정하니까 어딘가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 갔겠어요? 또 센터에 간 거야. 그때는 우리 박견 본부장 산하 센터가 없어서 남해 센터에 더부살이 했거든요. 일요일에 센터 나가는 거야. 또 우리는 또 그냥 나가면 안 되죠. 또 읽지도 않은 책을 막 또 들고 가가지고 책을 또 싸가잖아요. 책을 읽으러 턱 펼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그러니까 책을 딱 펼쳐놓고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눈 뜨면 밤 9시야. 그리고 이제 쥐가 나니까 쩔는 발로 들어오고 그걸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계속 듣죠. 저는 9개월 동안 파트너가 없었어.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 똑같이 내가 그 강사를 따라하더라. 그리고 이제 가망 파트너 나오면 제가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일하는 방법을 내가 체득하니까 스폰서를 딱 물고 공조해서 일을 만들어내더라. 저는 참고로 일을 하지 않는 우리 교회 사모님의 오른쪽 1번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처음부터 사업의 도구로 제안하고 한 번도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혜정 임페리님 제외하고 모든 스폰서의 대실적에만 있었던 파트너예요. 직스폰서의 격까지에 또 모든 스폰서의 대실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더 겪으니까 내가 스스로 더 하고 더 주도적이죠. 자,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빨리 크려면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줌미팅도 항상 여러분이 참여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산하로 3명이든 5명이든 모아야 돼요. 해야만 실력이 늡니다. 돈을 가장 많이 받고 싶다고요?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액탑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법니다. 쇼도 플랜을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리더가 되는 일을 해요. 내가 마이크를 안 잡는데 누가 파트너가 나를 리더라고 생각하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사업을 하죠. 사업에는 채산성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손익을 따져서 남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도 처음에는 스폰서도 파트너가 처음에 없지만 파트너가 많아지면 결국 스폰서가 누구를 키우겠어요? 스폰서가 누구를 키우겠어? 리더를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타고난 그런 게 있었나 봐. 사업적인 DNA. 그러니까 일부러 계산해서 내가 손대면 나를 키워줄까 한 게 아니고 뭐 시키면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안 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키우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쓰러지기 직전에 저희 업라인 스폰서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수련씨, 나는 니만은 성공 꼭 시켜주겠다. 나는 반드시 너는 성공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너무 처절하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제가 쓰러졌는데 저희 스폰서님은 다 윗지방에 사시는데 저는 이제 경상도잖아요. 제가 쓰러지고부터 모든 스폰서가 로테이션으로 항상 비행기 타고 장거리로 후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통영, 진주, 함안까지. 그 스폰서의 마음. 그리고 재밌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익명으로 얘기할 건데 저희 큰 스폰서님이 큰 직급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주적주자는 아니었어요. 그때 제 직급이 본부장이었거든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수혜씨, 니 총장 갈래? 도전 중에 가고 있는데 저한테 총장 가려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식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폰서죠. 스폰서 형제라니 가고 있는데 너 총장 갈래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저는요. 짱구를 굴려볼게요. 일단 짱구를 굴려볼게요. 근데 천만다행히 한 1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니 안 가도 된다. 가기로 한 쪽에 다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근데 너무 고맙다 수련씨.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굴려서 내가 이렇게 해야 스폰서가 내 편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고맙잖아요 솔직히. 너무 고맙잖아요. 어쨌든가 그분을 내 기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신전 씨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홍익 인간정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라. 결국 이 사업은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어주고요. 애탐에서 많은 큰 부자는요. 내한테 많은 팔로워가 있어요. 내 편이 많아야 돼요. 내 편, 스폰서, 파트너. 제가 수련TV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 내 파트너가 어디든지 하대는 안 받겠지. 그런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내 편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또 이 적이 없어야 돼요. 적. 사람은 원망을 들으면 안 돼. 원망을 들으면 그 사람 계속 나한테 원망의 화살을 쏘니까 일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 이 사업은 평판 사업이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상관없어. 나는 솔직하잖아. 내가 할 말 했잖아. 근데 나는 할 말 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더라. 그래서 우리 사업은 표리부동. 프로가 되려면 표리부동해라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형제 라인 분이 하루는 막 분노를 하면서 저한테 막 카톡을 막 캡처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형제 라인의 스폰서가, 그러니까 저한테 업라인 스폰서죠? 스폰서가 그분을 헌담을 했대요. 뭐 그분 말로는. 어떻게 파트너를 헌담하냐고. 그래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그 위에 스폰서한테 이 스폰서가 나를 헌담했다고 이제 고대를 하니까 그 위에 스폰서가 와 여러분 배우세요. 그분은 제가 이제 성함은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가 다 아는 다단계 고수분이 있어요. 그분이 답한 걸 저한테 그 형제라인한테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서울에서는 못 들어봤는데요. 이러더라고. 욕하는 걸 서울에서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충청도에서는 들어봤다. 부산에서 들어봤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와, 고수다, 고수다, 고수다. 내 입으로 들어본 걸 안 들어봤다는 안 하지만 서울에서 안 들어봤다. 얼마나 고수입니까? 그런데 저는 다단계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하수잖아요. 잠깐만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저희 라인에 막 이간질이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침묵이 금인데 이제 좀 부족하고 덜 성숙하니까 막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총장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어떤 회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분 헌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직접 얘기를 하세요. 직접 얘기를 하세요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안 좋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아니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 비슷하게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하진 않았잖아. 그 사람 전화 오니까 내가 그래 힘들지. 그래 네가 직접 얘기하라 했으니까 내가 비슷하게 얘기한 적 있다고 하는 순간요. 팀장이었어. 팀장. 모든 단체 톡방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스폰서가 3명이 국장까지 다 그만뒀어요. 처음 겪는 실패였죠. 작은 실패. 그래서 진짜 이도구 임필님이 하신 말씀 정말 여기서는 씹은 놈, 씹힌 놈, 든 놈, 삼자가 만난다는 말이 딱 맞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 초긍정적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물론 1년 동안 아팠지만 이런 것 빼고는 크게 실패한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모든 직급도 다 내가 원할 때 단독으로 다 가버렸어.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왜 못할까 봤더니 저는요. 유독 목표의 거리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 목표의 거리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저는 그만큼 평소에 데이터 산출을 한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될 만한 목표를 잡더라. 그러니까요. 참 파트너들이 무모한 게 지금 판매사도 유지 못하면서 저는 연말에 국정 감독하는데 조직법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 수련TV에서 10월 말쯤 되면 아마 구독자가 7,000명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정확하게 말 다음날 11월 1일날 7,000명 딱 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데이터가 있잖아요. 지금 몇천 명이고 매달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산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목표를 얘기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A콜을 써야 되고 보름 매출을 평가를 하는 것에서 여러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목표를 삼고 도전하니까 도전을 잘하고 승률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자, 제가 애터미로 진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쉽게 리크루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책에서 힌트를 많이 받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하고 있더라는 거죠. 책은 공부하지 마라, 체면해라. 공부하지 마라, 체면해라. 뭐 무슨 체면에 대한 책인가 하는데 사실은 그겁니다. 사람은 무의식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을 통제하는 건 무의식이 80% 통제예요. 그럼 여러분 무의식 개발에 우리가 더 힘써야 돼요. 의식적인 나머지 20% 의식적인 개발에 더 힘써야 돼요. 당연히 무의식 개발에 더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이 리크루팅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내가 설득해야 돼요. 이게 맞다는 신념을 가지고 내가 완전히 집중해서 몰입을 하면 사람은 누구나 몰입되어 있는 그 상태를 좋아합니다. 콘서트 보고 우리 석세스 공연하면 너무 재밌죠? 회장님 막 신들린 강의도 못 빨려가죠? 누구나 사람들은 몰입된 그 경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입이 되면 사람들이 술술술 나한테 딸려오고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득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중이에요.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우연히 내가 아는 식당에 들어왔어. 여러분은 밥값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박한길 회장님이 여러분 하는 꽃가게에 들어왔어. 꽃값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완전히 미쳐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도 없고 물건도 못 판다. 이거 어떻게 성공했냐. 내가 된다 하니까 그 열기로 딸려가는 거예요. 정신력.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고 인맥 없어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내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크릿 생생하게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그것들이 온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정답은 생생하게 있습니다. 뇌는 보통 연마에서 실제처럼 느끼지 못해. 뇌는 이미지를 보면 실제와 현실을 구분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생생한 강도가 약한 거예요. 진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뇌가 착각을 해. 근데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우리가 약하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의식을 통제하는데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면 훨씬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에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 정말 교회 집사님들이 그랬고 또 그 당시 어머니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괜히 서럽고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이게 거절받으니까 알게 된 게 그분들이 거절을 하는데 나 자신을 거절하는 거 아닌데 괜히 내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애터미를 왜 거절할까요? 그들은 나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예전에 이런 다단계로 손해 피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지인 중에서 야 그거 안 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내면에 뭐가 있냐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단계로 돈 번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는 다단계라 용기도 없는데 네가 버는 건 싫거든요. 확실합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 유학생들은 방학 때마다 한국 나가. 근데 난 돈이 없잖아요. 한국을 거의 못 나갔어. 그러다가 제가 방학 때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방학 때 나가면 집사님들이 나만 보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수련아 힘들제. 그럼 저는 안 힘든데요? 재밌는데요? 안 힘든데요? 재밌는데요? 나중에 엄마가 저를 때리면서 힘들다 해라고 하는 거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힘들다 그 말 들으려고 물어보는데 너는 왜 그렇게 교만하게 자꾸 안 힘들다 하냐는 거야. 근데 안 힘든데 어떻게 힘들게 하냐고.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재밌는 그 모습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친구가 걱정되면 스스로 알아보겠죠. 가족처럼 세미나를 들어보겠죠. 들어보지 않고 흠을 차고 핀잔 주는 건 여러분의 성공의 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심리를 아셔야 돼요.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면 위로 잘합니다. 근데 좋은 일을 당하면 항상 흠을 끄죠. 벤츠로 바꿨어. 꼭 물어보죠. 아이고 그거 유지비 엄청 비싼데? 지가 유지비 보태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죠. 저는 그걸 예전에 알았어요. 저희 신랑이 저보다 4살이 어려요. 그게 걸어가면 축하한다 잘 살아라 하면 되는데 다 축하한다 해놓고 신랑이 철이 없겠다 4살이 어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받지 마세요. 이 거절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업하면서 제가 너무 느끼는 건 감정의 통제. 끊임없이 내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는 데는 기도나 명상이 좋고 열심히 내 인격에 돛닦기를 해야 꾸준히 갈 수 있다. 우리가 A코어를 하는데 책 읽기, BOD, 그 다음에 미팅은요. PB랑 관련은 없어요. 그거는 나를 성장하고 내 마음을 돛닦기. 그런데 이걸 해야 탄탄합니다. 이걸 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나고 나니까 해서 후회되는 건 없어. 무조건 경험은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없고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할 걸 안 한 건 더 후회가 다 안 해본 건 다 후회가 돼요. 근데 한 것 중에 후회하는 것은 말을 뱉은 거. 그래서 진짜 올라갈수록 리더는 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스폰서와 어려움은 없었냐? 저라고 어려움 없겠어요? 모든 라인은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이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팠다가 나왔잖아요. 1년 만에. 사실은 내 입장과 그분의 입장이 다른 게 나는 항상 죄인의 마음이거든.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장례식 끝나자마자 또 막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게 돕는 줄 알고. 그런데 스폰서 입장에서는 제가 1년을 쉬었잖아요. 1년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강산이 변하는 애텀에서 배우지 않고 내가 리딩을 하니까, 사람들을 통제하니까 스폰서는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장례식에 갔는데 파트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그거는 어디에 올라있어? 그러니까 눈치를 봐. 알고 봤더니 나만 없는 단톡방이 따로 있는 게 우리 라인에. 나만 없는 단톡방이 따로 있는, 내가 왕딴 거예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이혜정 총단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수련 씨, 이제 아프고 딱 복귀하려고 할 때, 수련 씨는 사람들이 스폰서님 자리입니다 하면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총장님, 파트너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안 따라요. 그거는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힘이지 땡기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가 앉으라고 할 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따를 당하면서 사실 1년 동안 아프고 엄마 돌아가신 더 서러워 죽겠는데 나는 미안해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는 안 배운다고 저를 완전히 왕따. 이수련 밑에 배우면 500만 원 이상 못 본다고 그분이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트너 또 다 두렵잖아요. 그 말을 또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한 거야. 그 고난을 겪으면서 가장 내가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성경에 있는 고난이 유익하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제가 맞다 생각하고, 또 한편은 요즘에는 큰 걱정이 없잖아요. 사람이 걱정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저는 항상 공식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 그제서 내가 으악 하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문제 없이 축복을 안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할 기회가 없더라. 결국 여러분, 나만 바뀌면 돼요. 나만 바뀌면 돼요. 많은 파트너들이 직급 도전할 때 결국 나는 덜 쓰고 니는 더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총장님, 그래 나는 이렇게 가는데 내 파트너가 이런다고 성장할까요? 변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파트너가 성장할 거를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도전의 기간 동안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파트너의 티도 내 눈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모든 행위의 중심은 나의 변화, 나의 성장. 그리고 나는요, 초에 인맥이 없으니까
뭐 너를 위해서 간다 얘기 안 했어. 나는 좌에도 오른쪽도 한 번도 좌에 1번 파트너, 우에 1번 파트너한테 네가 가면 이런 얘기 한 적, 내가 다 할게. 인맥이 없으니까. 저는 내 입으로 내가 한다고, 소개만 하면 내가 한다고 내가 말해버렸잖아요. 한 번도 어떤 조직이 나올 때까지 1번 파트너들한테 왜 너는 안 하냐고 얘기한 적 없어. 왜냐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 회장님이 여러분의 직급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때문에 한다면서 파트너한테 도왔니, 내가 너를 도왔니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가끔, 요즘 가끔이 아니고 종종 답답한 게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수련TV 하면서도. 총장님, 이분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제 말을 안 들어요. 어떡하죠? 포기해야 될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 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야, 너 돈 벌어야지. 성공 안 하고 싶어? 성공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분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죠. Y는 스스로 만들어야지. 자기는 만족하는데 뭐 노후의 제한까지 얘기하면서 너 그러다가 뭐 큰일 난다 이러면서 결국 그럴 때는 그냥 아싸라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좀 잘난 사람 만나는데 맨날 만만한 사람만 만나는 이유가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메시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자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회사와 제품을 대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를 자꾸 어필하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어필할 게 없잖아요. 내 자신을 어필하는 게 아니고 회사와 제품을 어필하면 얼마든지 자신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나를 설득해서 나를 최면시켜서 나보다 높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1년을 쉬었지만 소득이 2배로 는 이유는 1년 동안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왜냐면 잘 보세요. 제가 500을 벌다가 1년 뒤에 철회됐죠. 500을 벌었다는 건 제가 오토 팀장 때 쓰러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복제를 시켜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고 파트너를 소비자만 만들지 말고 나처럼 하는 사람을 육성을 시켜야 돼요. 회장님이 소비자만 만들었는데 다져야 된다는데 마늘이니까 다지게. 마늘 다시 맨날 소비자만 만들. 소비자가 근간이지만 나는 소비자 많이 만드는 것은 자기가 비전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다단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이제 실수를 하고 또 나의 기질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아기가 없지만 아마 제가 아기가 있었으면 아마 헬리콥터 마음이 됐을 것 같아. 제가 결정이 빨라요. 그 애살과 열정이 많아. 그러니까 파트너가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 성향이에요. 하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죠. 어느 순간 내가 뒷따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놓으면 내가 뒷따까리 하고 있더라고. 저도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게 제 단점이에요. 그 제가 저번에 이제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미국에서 강의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파트너가 톡이 왔어. 9일간 아시죠? 종례센터. 총장님 9일간 주소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야. 정신이나 내가 지금 정신이나 내가 미국에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파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단톡에 물어보면 내가 114야. 고객센터 내가 뭐 남들이 답 올리 틈을 안 줘. 뭐 1등을 올리면 상 주는지 항상 뭐 밤에도 낮에도 내가 올리니까. 그 박은택 총장님, 목사님 했던 그 총장님이 저랑 형제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총장님이 저를 앉혀놓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수란 총장이 복제를 잘 못 시키고 있네. 물론 내가 그 젊으니까 열정도 있고 시간이 애기 엄마보다 더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은요 참 신기한 게 내가 하면 지도하고 하면 시너지는데 내가 많이 하면 지는 덜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파트너의 속도에 맞춰서 늦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권한 위임의 법칙,
파트너가 스스로 하도록 내가 자꾸 위임을 해야 되고, 못해도 간섭하지 말고 지켜보는 게 있어야 돼요. 파트너를 성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칭찬입니다. 어떤 줌에서 제품 강의를 했어요. 내가 볼 땐 죽 썼어. 그래도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평가예요. 그냥 팀장님 대박 멋졌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건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데 정신 차려보면 내가 벌써 다 토고 다 했더라고요. 그런 저도 어떤 경험들을 제가 공유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아까 그 팀장하고 국장이 탈퇴되면서 처음 겪는 작은 실패였거든요. 완전히 멘붕 되잖아. 내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뎁스가 빠져나가니까 엄청 그 상실감이 있으면서 자신감도 잃고 그래가지고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한 거야. 또 일만 있으면 우리가 또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좀 붙여달라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런데 진짜로 사람이 나왔어요. 너무 긍정적이고 똑 부러지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 있죠. 일을 너무 잘하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신기한 게 온 가족이 또 애템을 해. 자기만 나온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그냥 하는 것도 엄청 열심히 해요. 아빠, 엄마, 동생까지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런 사람을 붙여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한테 엄청난 아픔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야. 온 가족이 애타면에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가족적인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날 때쯤 이분의 어머니가 첫눈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귀인을 만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여잔데. 그 제가 한 말 있어요. 사장님, 여자가 왜 이렇게 여자가 좋지? 나 사장님 자꾸 생각나. 막 끌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탁 내리치는 게 내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파수꾼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쓰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 기뻤어. 이런 나도 쓰시는구나. 여러분, 애터미를 만난 건 그냥 만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단계는 95%가 1년 안에 그만둡니다. 통계예요. 다 애터미 한데도 다 애터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애터미를 만나서 이 줌까지 오신 여러분한테는 이 일을 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의 목적이 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빈부의 격차가 늘어지면서 여러분 자녀는 소외되고 못 누리는 게 더 많아진다니까? 이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소외되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능력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어깨가 처지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될 Y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하는 사람에게 나름의 어떤 이유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주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애터미에 대한 그 정확한 원리와 예를 여러분부터 오늘부터 공부를 다시 하시고 내가 진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그 목적을 다시 세우면서 더 힘찬 2021년 맞으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